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5월 13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총 차트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이 앞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상승을 하게 되면 언제쯤 상승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좀 많고, 제가 어제 그 가자 이제님 의견과 또 제 의견을 같이 해서 시나리오를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전고점이 넘어가야지 알트코인을 갈 수 있다 라든가, 아니면 알트코인도 이제 올라가기 쉽지 않다, 못 올라간다, 또 아예 극단적으로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을 이 암호화폐 시총 차트와 맞물려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지금 비트코인 차트고요. 이거는 비트코인 차트고, 암호화폐 전체 시총 차트는 이렇게 됩니다. 차트 모습은 비트코인 차트와 거의 이제 비슷하죠. 왜냐면 이제 비트코인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어느 정도 흡사합니다. 흡사한데 지금 보시면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이 암호화폐 시총 차트에서 제가 이렇게 채널 하단부에 이렇게 중심선을 이제 그렸고요. 이 중심선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 시총에서 이 중심선까지, 하단 채널의 중심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이 비트코인에서 이 하단 채널의 중심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공간을 비교를 해보면, 지금 현재 위치가 지금 7,279달러입니다. 그래서 하단 채널의 중심선이 한 8,200달러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8,200에서 8,50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8,200달러까지 200달러까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원화로 이야기를 하면 한 1,000만원 정도 이제 보여요. 그럼 지금 830만원, 비트코인이 원화로 830만원이고 앞으로 한 170만원 정도 더 약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 전체 시총은 보시면 지금 이제 2천억 달러입니다. 2,080억 달러인데, 여기서 지금 이 하단 채널의 중심선을 보면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중심선까지 보면 3,07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한 1,000억 달러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1,000억 달러 정도가. 1,000억으로 얘기하면 한화로 하면 뭐 1,000억 달러 좀 넘기 때문에 한화로 한 뭐 120조 정도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약. 그럼 이제 암호화폐 전체 시총을 한번 볼게요.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지금 이제 250조 정도 됩니다. 250조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이제 비트코인 차지하는 비중이 150조 정도 돼요. 150조 시가총액이요. 그러면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258조인데 그냥 250조라고 할게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152조로 나와 있는데 150조로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그럼 나머지 250조에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100조 정도 되는 겁니다. 알트코인들이 100조 정도 되는 거고, 앞으로 그러면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시총 전체를 봤을 때 3,070억 달러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120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고, 여기에서 비트코인이 아까 이제 170만 원 정도, 여기서 1,000만 원까지 원화로 더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한 170만 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고요. 그 170만 원과 현재 이제 비트코인 수량이 한 1,76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1,760만 개에서 170만 원 곱하면 그 금액이요,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잠깐만요. 그럼 이제 그 금액만큼 비트코인이 하단 채널에서 중심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금액, 시총을 차지할 수 있는 부분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알트코인이 이제 차지를 해야 된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건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이 시총 차트가 채널 하단부의 중심선에 닿을 때, 그리고 비트코인도 채널 하단 중심선에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같이 움직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그때 이제 그와 같이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70만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지금 830만원에서 한 1,000만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요, 170만원이고, 지금 비트코인 발행 개수가 1,760만 개 정도라고 할게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금액으로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한 30조 정도 비트코인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금 120주 정도, 이 암호화폐 시총 차트에서는 지금 이 남아있는 공간, 이 남아있는 이 1000억 달러, 120조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120조 올라가는 데서 비트코인 차지하는 비중이 30조 정도 되면 나머지가 90조 정도 되는 겁니다. 90조는 알트코인이 이 공간을 채워주면서 이제 상승을 저는 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알트코인이 여기서 이제 90조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지금 알트코인은 한 100조 정도 됐잖아요. 아까 전체 250조에서 150조 비트코인 빼고 알트코인 100조인데 그러면 이번에 상승하면서 알트코인들은 100조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90조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요. 지금 알트코인이 100조니까 거의 한 2배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2배 정도 볼륨이 이제 증가하는 겁니다. 상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 한번 2017년도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때 다 같이 2배 딱 올라가는 게 아니라 순환매를 돌면서 이제 올라가요. 먼저 뭐 두세 개 종목 아니면 섹터별로 올라간다거나 대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올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순환매를 돌면서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알트코인 시총이 100조에서 190조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190조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딱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알트코인 순차적으로 펌핑이 되면서 보통 3, 4배씩 올라가고 다시 또 하락을 하고요. 또 쉬면서 또 다른 알트코인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될 거다. 저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향후 흐름이 이번에 이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고 움직인다. 물론 이제 제가 어제 의견처럼 뭐 2주 뒤에 아니 2달 뒤에 여기서 한번 올라가고요. 조정받은 이후에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받고 그다음에 하단 채널의 중심선을 넘어가면서 알트코인이 물론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두 가지 시나리오 말씀드렸고 지금 이번에 알트코인이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체 시총 차트에서 먼저 알트코인들이 한 90조 그리고 비트코인이 한 30조 정도 120조 정도 올라가 주면서 비트코인도 하단 채널의 중심선까지 올라가 주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암호화폐 시총도 하단 채널의 한 중심선까지 올라가 주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 제가 이제 제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의견은 이제 가자이제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한 2달 정도 뒤에 한번 올라가지고 비트코인이 먼저 올라가지고 조정 지금 거의 다 이제 왔으니까요. 올라가지고 조정 받고 20주 이평선이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돌파를 해주고 2달 뒤에 돌파를 해주면서 그때 이제 알트코인들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그 시총 나온 김에요. 비트코인이 이번에 상승한다라고 하면요. 현재 위치에서 이 비트코인 만약에 올해 연말 2020년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고 하면 이 비트코인 상승 채널에서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연말까지 지금 채널 상단부가 460%입니다. 근데 이 전체 시총 차트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제 커요. 그래서 시총 차트 이제 2020년 1월로 이제 체크를 해보면 고점에서 2020년 1월까지 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한 7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4배 정도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전체 시총은 한 7배 정도. 그래서 결국에 그 얘기는 뭐냐면 도미넌스 자체가 내려올 거다.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김물감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김물감님이 써주신 내용부터 볼게요. 잠깐만, 제가 이거 내려놨었는데 다시 올라왔네요. 이게 댓글이 지금 계속 밀려서 제가 뉴스를 일단 계속 생략을 하고 Q&A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거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포기 상태인데 일단 최대한 제가 하는 데까지는 계속 이제 Q&A를 진행을 해서 어느 정도 Q&A가 밀리지 않는 상태가 되면 다시 이제 그때는 차트와 뉴스 시간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Q&A가 지금 계속 이렇게 밀려서요.
먼저 이제 김물감님이 써주신 내용을 잠깐만요. 거의 다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물감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일단 지나갔네. 잠깐만요. 일단 김물감님이 제가 계속 이제 시간이 지금 딜레이 되니까 여러분 먼저 제가 질문 내용을 알고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물감님이 이제 질문해 주신 내용은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신규 계좌가 열리기 전에 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수 있겠느냐, 상승하기가 이제 쉽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이제 지나갔나 봐요. 예. 아닌가요? 좀 안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보는 시각은 이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이 물론 이제 2017년도 말, 그때 2017년도 말에는 우리나라 뭐 거래소들 상위 5위 안에 드는 거래소가 세 군데나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전체 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도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지금은 이제 아까 오전에 제가 코인뉴스에서 그 거래 대금, 특히 이제 각 국가의 어떤 화폐별 거래 대금을 보면 달러가 60%가 넘고요, 엔화가 한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찾았습니다. 읽어볼게요. 김물감님이 질문을 해주셨고, 비트코인이 800만원대까지 올라왔다지만 또한 알트코인은 소외되었으며, 그러나 우리나라 신규 코인 투자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폭등에는 한계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지금 제가 그 4200달러 넘어가기 전에도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이제 뭐 올라가기 힘들다, 또 이런 시각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그 중간에도 또 이제 하락 50주 이평선 맞을 때도 또 하락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뷰를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올라왔죠. 올라오니까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은 어찌됐든 올라왔지만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이 신규 자금 없이 신규 코인 투자자들을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나라 이 시장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을 본다라고 하면 뭐 1%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알트코인들도 저는 뭐 그거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이 시장에서 영향력을 저는 이제 잃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 시장의 주도권은 지금 미국과 일본이 가져갔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브라질이라든가 터키 이런 나라들이 환율이 이제 위험을 겪으면서 지금 아까 저한테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문의가 왔었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따로 이제 좀 구입을 해줄 수 있느냐, 수수료를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옵니다. 아까 이제 저희 여기 뭐죠, 이 채널 사이트에 스팸에 있는 그런 댓글이 올라와서 제가 지웠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 지금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하고 싶은데 그 나라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 프리미엄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 프리미엄보다 싸게 제공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이제 수수료를 먹는 그런 중개업자들이 지금 이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여러분들 그 제가 봤을 때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일단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뭐냐면,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우리나라 말고 들어오려는 이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규도 저는 이제 조만간 열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미국 벡터 거래소가 오픈되고 ETF 승인이 되게 되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는 신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제 미국에서 아마 신규를 받으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신규를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아마 그 타이밍에 맞춰서, 왜냐면 결국에 금융 세력 입장에서는 일정 부분 신규 투자자들한테 어느 정도 수익을 보게, 맛을 보게 해주고, 나중에 그 돈을 번 신규 투자자들이 나중에 불장의 끝에서 야, 나 이렇게 돈 벌었다 라고 홍보를 하고 그 마케팅을 함으로써 나머지 대중들을 끌어 들어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신규는 오픈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제 그 시기가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관계없이 저는 충분히 이 시장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는 끌어올린 상태에서 신규를 오픈시킬 수 있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오넬 대치님도 신규 유입은 늦게 들어올수록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김진웅님이 신규 유입의 금지는 기관 투자자의 구입 기회다, 언제나 구멍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고, 금은동님도
고 김영삼 대통령의 명언이 생각난다.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이렇게 보고 다음으로 이제 홍플로어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차트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네요. 차트 보시면 잠깐 이 차트를 공유해 주신 차트를 열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주봉 같아요. 주봉이고, 예, 주봉 차트 같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게 지금 일목에서 이제 의문에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돌파가 됐습니다. 의문을 뚫고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아마 올라가기 전에 이게 올려주셨던 글이어서 이제 여기 저항 맞을 것 같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피치포크 상단선에 닿았고, 일목 저항대 바로 앞에 있는 구간인데, 이러한 구간에서 약 조정 혹은 조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제 의견을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은 제가 지금 비트코인 보는 시각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7,400부터 제가 분할로 우리가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드렸고, 7,400 그리고 8,400 그 다음 보는 게, 그 이후에 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뭐 9,800까지 있습니다. 여기 이제 9,000, 이 자리가 지금 9,800이고요. 거의 $10,000예요. $10,000고, 지금 여기가 8,400달러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처음 봤던 데가 7,400달러, 7,400달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이제 7,300달러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그 홍플로님이 의견 주셨던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올라와서 지금 의문 안쪽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의문이 두껍기 때문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항으로 작용되고, 여기서 뭐 수직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은 저도 이제 기대하진 않아요. 아까 이제 그 비트 차트 보셨다시피 올라갈 수 있는 제가 하단 채널의 중심선이 8,400달러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8,400달러를 지금 이때 지금 5,400달러에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모습처럼 이런 식으로 옆으로 약간 누우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시간을 보내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의문을 돌파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기준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위치까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기준선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후행 스팬이 지금 기준선을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넘어선 상태에서 이제 후행 스팬이 내려오는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5,860달러, 그리고 좀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 이제 20주선이 지금 이제 돌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0주선은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20주선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횡보하면서 올라가다가 조정을 받는다. 만약에 채널 하단부에 중심선을 터치하고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때 내려주면서 한 5,800달러 정도까지 20주 올라오면서요. 그 정도 5,800달러 정도까지 뭐 조정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20주까지 조정을 받을지, 아니면 지금 50주도 이제 돌아 나가잖아요. 그래서 50주까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때 약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정이 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5,800달러까지 무조건 조정 준다더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조정은, 그 조정의 깊이는 사실 세력 마음인 겁니다. 만약에 개인들이 오히려 매도를 많이 하고 세력들이 여기서 10% 정도 조정만 주고 그냥 끌어올려 버리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20% 조정 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일단은 빠진다라고 하면 5,800에서 한 5,300, 400 정도 지금 기준선이 지나오는 이 자리 정도까지, 이 자리 정도가 또 50주선이 이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잠깐만요. 다음으로 짱정 크리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궁금해서 업비트에서 에이다 50개 정도를 파셨대요. 달러 시장에서 USD로 매도를 했더니 달러가 3달러가 거래소에 남았답니다. 3달러니까 한 4,000원 정도 되겠죠. 그럼 이 테더 USD를 제 계좌에 보내려면,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면, 계좌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짱정크리처님 계좌에 이 달러가 있는 겁니다. 이 달러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짱정크리처님 그 달러 계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로 교체를 후 보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물어보셨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달러가 그대로 짱정 크리스천님 계좌에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원 달러가 뭐 1,500원이 갔어요. 아니면 2,000원이 갔어요. 그때 달러를 다시 암호화폐를 다시 원화마켓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뭐 비트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때는 그 지금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꾸시는, 원화로 뭐 2,000원에 바꾸시든지 1,000원에 1,500원에 바꾸시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매매가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가 따로 본인 계좌로 옮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본인 계정에 달러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거기서 달러를 나중에 원화로 바꾸고 싶으시면 달러를 암호화폐로 매수해서 암호화폐를 다시 원화마켓에서 매도를 하면 그때 그 원화로 바꾸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이제 푸아푸아님이 비트코인 최대 보유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찾아도 중국인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데이터는 없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미국이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전 자료에서 이제 중국에서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거래량이 많으면서 그 거래량이 많은 걸, 위안화 거래량이 많았던 거를 중국이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채굴을 중국에서 또 많이 했기 때문에 또 중국이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미국이 많다, 중국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저는 어찌됐든 비트코인은 이 금융 세력이 주도해서 이제 끌고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이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 이 마켓을 퇴출을 시켰잖아요. 거래소 퇴출시키고 ICO도 금지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주도하는 세력이 비트코인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미국이 많이 주도해서 갖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건 의견은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황금날개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는 못 보지만 H님, 토마토님, 팩토리님 방송을 시청하는 한 사람입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본지 2019년 3월부터 방송을 접하고 봤습니다. 해주셨고, 리플을 처음 접한 건 2017년도 말이었고요. 주위 분들이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듣다가 2017년도 말 리플을 처음 접해서 처음 리플을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그냥 이제 한마디로 물렸고 4,200원에 팔지도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추가 매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플만 엄청 많이 소장하게 되었고, 리플을 매수하면서 화가 나는 게,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계속 추매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정작 리플이 바닥을 찍고 아장아장 걸어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면서 바닥인데 생각하면서도 쉽게 추매를 못했고, 한동안 그렇게 보면서 용기를 내어서 다시 바닥권을 맴도는 걸 보고 조금씩 다시 추매를 하여 지금은 평단 1,000원 이하로 내렸습니다. 그렇게 존버하여 왔던 게 이제 벌써 1년 5개월 정도 되어 가고, 제가 생각하는 리플 가격은 1차 20달러, 2차 30달러 전후, 3차 40달러 전후로 생각하며 매도할 생각입니다. 물론 가격이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지만 전 제 생각한 대로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일단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본인의 어떤 매매 기준을 세우시고 매매하시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리플이 이번에 알트코인이 많이 펌핑이 되면서, 제가 이제 알트코인들이 평균적으로 한 2배 정도 시총 올라갈 수 있고, 아마 알트코인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별로 한 3배에서 4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리플도 1,000원 넘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다시 1,000원 넘어서 뭐 1,500원, 2,000원까지 와준 이후에 뭐 4,000원까지 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한 이후에 다시 빠져서 뭐 500원, 600원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신다라고 하면 그냥 홀딩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내가 그때 다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팔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 보시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난 전혀 후회가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쭉 홀딩 하시면 되는 거고요. 좀 아쉬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일정 부분씩 뭐 10%든 20%든, 그러니까 홀딩 물량을 훼손하지, 지금 일단 다 바닥이기 때문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채널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 물량이 적어도 70% 이상 저는 가져가야 된다. 뭐 나는 이 정도의 대만족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저는 이제 홀딩 물량을 70% 이상은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20-30% 정도 되는 물량은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다라고 하면 매도를 해줘도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매매 계획을 딱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어디까지나 제가 이거는 제가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본인의 이제 매매 기준을 이렇게 세우셨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만약에 그 부분에서 내가 다시 제자리로 왔을 때, 최악의 경우 뭐 다시 뭐 400원, 300원까지 내려왔을 때도 상관없다, 난 수익이 났다가 빠져도 상관없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라고 하면 그대로 계획대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일정 부분 저는 그래도 분할로라도 매도하는 게 낫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제 한번 해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건보이 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트나 가격 예측에는 큰 능력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길게 볼 때 이더리움은 가치는 존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솔리디티 언어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프로토콜과 스마트 컨트랙트 작성에 최적화돼서 디자인되었고 지금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데, ERC 표준 코드의 활용도를 별개로 보더라도 MS 애저, 삼성 및 글로벌 기업 내부의 프라이빗 블록체인 빌드업을 솔리디티 언어로 많이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브스 50대 기업 중 도입한 블록체인을 도입한 사례를 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 1위, 그리고 하이퍼레저 패브릭 2위, 코다가 3위입니다. 1위와 2위는 한 개 기업 차이인데, 이는 아직 기업들이 신기술의 잠재 리스크를 감안해서 2개 이상의 기술을 도입 및 테스트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이더리움 기술이 이미 퍼블릭 뿐만 아니라 프라이빗 분야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엔터프라이즈 쪽에서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아직 커스터마이징 부분은 하이퍼레저가 더 우수하다고 보는데, 개발 접근성은 이더리움 쪽이 훨씬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튼 이더리움은 아직 백서에서 계획했던 내용의 반도 실현화시키지 못했지만 비탈릭의 능력과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 커뮤니티 참여 등으로 볼 때 이더리움 월드 컴퓨팅 기술의 현실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솔리디티 언어와 프로토콜 성능도 점점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이더리움 기술을 채용한 기업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근간이 되는 기술을 꾸준히 지원하든지 아니면 성장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가든지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성장하면서 도입하고 응용한 소프트웨어들을 살펴보면 상당한 부분들이 구글에서 개발하고 오픈소스로 공개한 소프트웨어들을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이 성장한 만큼 구글 클라우드도 함께 성장을 했죠. 두서없이 글을 이제 길게 썼는데 이더리움의 잠재 가치를 높게 보고 있다 해주셨고, 글을 굉장히 잘 써주셨고,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글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하고 차트를 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스캠도 차트는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진짜 특히 이제 시총 낮은, 시총 뭐 한 2-30억 밖에 되지 않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물량을 그 세력이 갖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그 차트 모양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더리움처럼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전 더 중요하다. 리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차트도 당연히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투자를 할 때 보조적인 수단으로 씁니다. 사용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생태계를 얼마만큼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마케팅을 얼마만큼 많이 해서 그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결국에 리플 차트만 본다라고 하면 차트를 보면 망할 것 같아요. 지금 막 계속 빠지고 있으니까 망할 것 같고, 이거 언제 올라가냐, 이거 못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많습니다. 뭐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이더리움도 지금 올라갔으니까 그런 소리가 좀 덜하는 거지. 이더리움 작년에 10만원 깨고 막 8만원 후반대까지 내려왔을 때는 이더리움은 이제 망했다. 왜냐면 그 ICO를 다 이더리움으로 해서 이더리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물량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그런 이야기는 예전에도 똑같이 있었다. 이오스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계속 이제 물량을 풀면서 이더리움을 죽이기 위해서 이더리움으로 ICO한 물량을 계속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못 올라가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히려 이제 그런 거는 저는 이제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물론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참고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부이님이 써주셨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더리움이 이런 생태 환경을 늘려가고 있고, 또 개발자들이 개발 접근성을 또 뭐 하이퍼 레저보다 더 우수하게 한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개발자들이 이렇게 쉽게 이 이더리움 이 플랫폼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저는 이더리움은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암호화폐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글 써주셔서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다음으로 iJustWish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포트폴리오 문의를 드릴게요. BK 하드포크 때 SV를 받으려고 현재 BK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57만원에 물려있는데 80만원 선부터 분할로 약간씩 비트로 교체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비트 7,400, 8,400달러부터 분할로 매도를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BK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그냥 존버하면 되는 건가요? 물어보셨고, 이거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비트코인이 얼마일 때 이 비트코인 캐시가 뭐 80만원이냐, 이거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비트코인이 2천만원까지 올라갔는데 2천만원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80만원인 거는 그거는 오히려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꿀 필요는 없는 거죠. 그때는 오히려 그때는 비트코인을 매도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사야 될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BTC 마켓을 보는 거고요. 그래서 BTC 마켓에서 비율로 보시면 돼.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교체하는 게 목표라고 하시면 그 비트코인 캐시를 매도했을 때 비트코인을 몇 개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개수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BTC의 사토시 가격인 거고요. 지난번에 마법천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만약에 뭐 1 비트코인이 0.2 BTC,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가 0.2 BTC에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1 비트코인이 5 비트코인 캐시에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5개가 비트코인 1개 가격과 똑같았을 때 그때 비트코인 캐시를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티브 윤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트론하고 펀디는 어떻게 보시는지 문의드립니다. 얘기해 주셨고, 펀디는 제가 잘 몰라서 일단은 답변은 드리지 않고요. 트론은 처음엔 저도 이제 트론 굉장히 안 좋게 봤습니다. 트론 막 스캠 아니야 이렇게 봤는데, 지난번에 이제 트론에 대해서 아마 그 구독자분께서 굉장히 또 이렇게 재밌는 또 트론에 대해서 이야기 써주셨고, 그래서 트론도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또 그 트론 저스틴 선이 마케팅을 또 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케팅 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또 이제 뭐 비트토렌트, 인산 이런 것들을 쭉 본다라고 하면 트론도 저는 이제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그리고 이미 그런 게 이제 시총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시총 이제 10위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트론이. 예, 이렇게 보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KT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오늘 네이버에 비트코인이 검색어 순위에 올라서 예전에 말씀했던 구글 트렌드를 다시 조회해보니까 아직까지 걱정할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나라별 통계가 되길래 미국, 브라질, 베네수엘라를 검색해봤는데 미국은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베네수엘라, 특히 브라질의 경우 32 정도의 수치로 제법 올라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검색어는 각 나라의 언어로 해보지 않았고 비트코인으로 조회를 해보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비트코인으로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중들이 이거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이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의외로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 굉장히 파란색이죠. 진한 파란색입니다. 그리고 뭐 가나 80이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80입니다. 뭐 호주도 높은 편이죠. 46이고 캐나다가 43, 미국이 37이고요. 우리나라는 보시면 12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12로 좀 낮은 편이고, 지금 이렇게 남미 지역 브라질, 최근에 이제 브라질 헤아라가 가치가 급락하면서 브라질이라든가 베네수엘라도 43, 그리고 여기 아르헨티나도 이제 14 이렇게.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이 또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습니다. 영국이 뭐 36, 아일랜드 41, 프랑스 15, 독일 41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유로존이 의외로 이제 유럽 국가들이 이 암호화폐에 관심도가 높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뭐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 지역은 보시면 중국은 뭐 아예 없잖아요.
보시는 그림처럼요. 중국은 뭐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뭐 중국이 비트코인을 주도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시아권이 주도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봐도 물론 이제 아시아에서 이제 물론 일본이 제일 가장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도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저는 영향도 일본이 더 크다. 실질적으로 이제 엔화 거래량도 많고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요. 그리고 정도영 님이 어스달러 어떻게 보시느냐 물어보셨고, 지난번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어스달러에 대해서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답변 드리긴 좀 그런데,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그 담보로 만든 암호화폐, 그 부분은 그 담보를 어떤 하는 그 기관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신뢰해야 되는 그런 또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걸 기반으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뭐 페드에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고 해도 좀 믿기가 쉽지 않은데, 만약에 어떤 일개 회사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떤 뭐 자원을 가지고 그걸 암호화폐해서 암호화폐를 발행한다? 이거는 과연 이게 현실화 시키기가 쉬울 것인가? 그 부분에서 좀 더 저는 이제 그건 이제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이렇게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다음으로 사뮤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사뮤엘님 글에 뭐 오연희님, 리플님, 딘나님, 뭐 효민사랑님, 김동준님, 안드레킴님, 코인참수님, 뭐 소시파더님, 아웃사이더, 유엔파임, 뭐 솔라무님, 짝짝이법 수자자님, 제2국대나무님, 뭐 막걸리 17년사님, 요선님, 액션제님. 그래서 사뮤엘님이 인기가 굉장히 폭발을 하셨어요. BWY님, 바닷가 별방님, 마법천사님, 금운동님, 김미경님, 뭐 슈웅 김파님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뮤엘님 글 써주신 거에서 많이 이제 어떻게 공감을 하시고 이렇게 좋은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뮤엘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의 시나리오. 어제도 저녁에 교보문고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미래학자 최윤식 씨의 최근작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책을 사서 왔다가 전 직장의 후배에 묻힌 상황이 있어서 갑작스럽게 다녀오느라 읽지 못하고 오늘 새벽 4시에 기상해서 중요한 관심 부분만 먼저 일독을 하고 여러분께 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2030년 대담한 미래 등 몇 권의 저서를 발표한 아시아의 대표적 미래학자다, 이분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사뮤엘님이 후배들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대요. 사장이 되고 싶은데 사장, 최고 경영자에 관한 책을 한 권이라도 읽어본 적이 있는가? 저의 경험으로는 1% 미만이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자서전, 부자가 되는 법, 재테크에 관한 서적을 읽어본 적이 있는가? 그 역시도 5% 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내가 진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간접 체험인 거잖아요, 책이. 그래서 그런 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저는 이제 공부 출신으로 기획실장을 10년간 담당하면서 UN, EU, 국정원, 중앙일보, 수출입은행 등등 여러 기관의 미래 코너를 검색하고 메일링 서비스를 받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하기라는 것이 막 태동할 무렵 도시계획에 관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에너지 수요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것은 최소 30년에서 100년의 미래 수요를 예측해야 하는 작업이라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미래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 중간은 잠깐 생략을 할게요. 생략하고, 최윤식 씨의 대한민국의 미래 시나리오 중에서 코스피 주가는 1000에서 75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저는 이제 1100까지 보는데,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이하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환율도 1600을 돌파하게 되면 기준금리 또한 5% 이상 갈 수도 있다. 부동산에 관한 것도, 주말에 이제 대형 서점이나 부동산에, 도서관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얘기했고, 부모, 자식, 형제, 친구 간에도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나면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애가 좋아야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이 되겠죠. 그렇다면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편안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풍요로움은 만수무강에도 결정적인 영향 인자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돈이라는 것을 상스럽게 생각합니다. 속마음으로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서도 애써 돈 없어도 된다고, 가족이 건강하고 사랑하면 행복하다고. 그런데 현실은 그 돈이 건강, 우정, 가족의 부부, 사랑마저 멀어지게 하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예, 돈을 사랑해야 합니다. 돈의 입장에서 보면 사랑하지도 않는 이에게 가고 싶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돈을 사랑한다 라고 하시면 전나구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관심을 갖고 또 부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좋은 글을 써주셨고 그 내용에 이 책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이 책에 쭉 목차를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H 채널 안에서도 많이 또 주제로 다뤘던 부분들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한국 자산시장의 미래, 뭐 주식시장, 환율 미래 이런 것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코스피 지수 천이 무너진다, 위기 이후 한국 주식시장 미래 예측, 원달러 환율 뭐 1,500원 이상.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도 이렇게 예측을 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그리고 의견 그리고 같이 이렇게 또 삼일님처럼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같이 한번 이런 책에 있는 내용을 공유해 보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또 책 내용도 공유해 주시면 같이 또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